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10번) 평균치가 500 이상인 노트는 될 수 있는 한 합격시키고 싶으나 평균치가 460 이하인 노트는 될 수 있는 한 불합격시키고 싶다. 예,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양쪽 같은 것만 나오다 보니까 한번 풀고 말았죠. 그래서 이번엔 반대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자꾸 질문들이 나와서 역시 이것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표준 편차는 20g을 알려져 있다. 이때 알파는 0.05, 베타는 0.10을 만족시키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봐라. 50곡선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빨리 누가 어떻게 오냐 그러는데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평균치가 500 이상인 노트는 될 수 있는 한 합격시키겠다. 그러면 M0예요. M0가 500이라는 얘기고요. 평균치가 460은 밑에 있죠. 예, 460은 M1이에요. 될 수 있는 한 불합격시키고 싶다. 무조건 합격시키는 걸 앞에 놓고 불합격은 뒤에 와요. 그러면 M0, M1 사이에서 이게 뭐예요? 이거 X 바이 L이죠. 그럼 여기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G0 시그마. 끝.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N만 구하면은 공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N을 구하는데 N은 엄마죠. 예, 엄마, 아빠. 결합하면 새끼 두 마리. 둘만 나와 잘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M0-M1은 500 빼기 460이고요. K알파는 1.645죠. K베타는 1.282. 시그마가 22로 되어 있죠. 네, 이걸 계산하면 2.14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3이란 얘기죠. 자, 이게 3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X바일은 어떻게 했어요? M0-G0 시그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M0가 500이고 G0는 1.645죠.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시그마 20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481.00518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X바일까지 계산이 끝난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만족시키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원래 답은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3개를 샘플링해서 X바가 이렇게 답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N 이퀄 3에서 X바가 X바 L이면 로트를 합격. 아니면 불합격시킨다. 이게 원래 정답인데요. 수험생 중에서 이렇게 답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게 있고요. 요게 있잖아요. 그럼 설계가 끝난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되게 N 구하고 X바를 구해놨으면 이런 말이 없더라도 맞은 걸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점수가 다 해봐야 4점이에요. 4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만 맞으면 2점을 줘요. 2점을 주는데 X바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X바를 보면 이게 평균치 하위라는 거 다 알지. 이게 뭐 평균치 하보다 작으면 합격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면 맞게 해주는데 원래 정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시험 때 이러면 이렇게 이까지만 하려고 되냐고요? 네, 돼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50곡선을 구하라 그랬네요. 50곡선을 그리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날려야겠죠? 자, 50곡선을 구하려면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공식을 어떻게 하느냐? 50곡선을 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M1이죠. 여기 X바일이죠. 여기 M0죠. X바일 마이너스 M이에요. 만약에 X바 U면요. M0죠. X바 U죠. M1이죠. 공식은 M 마이너스 X바 U예요. 이쪽에도 마이너스, 이쪽에도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U, X바일 마이너스 M. 뭐가? 모평균의 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KLM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하면 이 공식이 그냥 이거 다 보면 돼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M0하고 관계가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M0 관계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645가. 그래서 여기 빼는 거예요. 그럼 X바일 마이너스 M 이런 얘기가 되죠. 제로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밑에는 그냥 시그마 포 루트 N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x 바이 u는요. 그냥 빼면 돼요. n-x 바이 u.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끝난 거죠. 뭐. x 바이 1이 얼마예요? 481.00518.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이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식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가 m이 들어가는데요. m0 x 바 l m1이 들어갑니다. 저기서 m0 x 바 l을 쓰는 이유는 x 바 l이 변곡점이에요. 50% 합격점. 평균치니까. 얘도 평균치예요. 평균치의 복홀복점이에요. 복불복점. 50% 합격점. 그러니까 이게 x가 l이 500이고 m0가 500이고 얘가 460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KLM 구하는 건데 KLM 공식을 이제 써주는 거예요. 481.00518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40이죠? 20이죠? 곱하기 이거 보통 일본 애들 올려서 얘기하잖아요.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m0를 여기다 넣으면 이거 무조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645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돼요. 계산해 볼까요? 481.00518 마이너스 500 나누기 20 나누기 루트 3은 마이너스 1.644999니까 1.645가 되죠. 뭐 1.64로 써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값이 95%가 아니니까 1.645를 맞는 게 좋죠. 얘는 하나만 이게 x바이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x바이 빼기 x바이니까 이거 0이죠 뭐. 볼 것도 없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골치 아파요. 이게 얼마냐 하면 나누기 460이죠? m이 460이니까. 그 다음에 20 나누기 루트 3인데요. 이것이 1.282가 아니에요. 1.819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이라는 얘기죠. 이건 항상 10%더 작은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n이 올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딱 10%, 5%가 아니라 이미 n이 올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깨지던지. 근데 정수를 딱 떨어졌으면 그럼 상관없죠. 어떤 문제 중에서 보면은 x바 u를 주고 m0, m1을 구하시오. 이거 있었죠. 그건 x바 u가 딱 떨어지는 값이니까 걔들은 무조건 5%, 10%가 되는 거예요. 95%, 10%. 근데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산을 m0식으로 했잖아요. m0 마이너스 g0 시그마 했죠. m1 플러스 g1 시그마로 식을 구하면 얘는 10%예요. 얘는 대신에 95% 합격을 못하죠. 얘는요. 알파는 맞아요. 베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뭘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소비자가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소비자가 이익 보죠. 소비자가 이익 보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식을 구하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틀렸어요. 계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계산은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요. 소비자가 손해를 봐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방식이 적합한 거예요? 일종으로 문제가 생기죠. 소비자는 손해를 안 보겠네요. 10%니까. 맞긴 맞죠. 근데 생산자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이익을 보고 일종을 좀 그대로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태에서는 이쪽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계산을 밑에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은 같지만 같을 때는 n이 딱 떨어질 때는 같아요. n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n이 딱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표에 이 값이 없는 거예요. 수치표에 그거 보면은 원래 이게 맞으면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거든요. 평균치 보증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이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할 때 얘가 10%보다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얘는 무조건 9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LM을 구하는데요. 이건 볼 것도 0.9 아니에요? 이건 볼 것도 0.5예요. 얘는 찾아야죠. 1.82니까 1.82를 수치표로 구하면 0.0344. 확률이 뚝 떨어졌죠? 소비자 위험이 아주 좋아졌죠? 소비자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잖아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 평가를 하게 되면 원래는 공평하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n을 올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소비자 생산자 손해본 거 없어요. 알파 5%는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손해를 안 보고 소비자한테 이익을 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소비자는 손해를 안 보죠. 10%니까. 생산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중요하지 생산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래에서.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x 바이 l이죠. 여기가 m1이에요. 여기가 m0입니다. 숫자 안 써도 되냐고요?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평균치죠. 여기는 이제 lm이 되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가요. 0이니까 여기는 여기 되겠죠. m1은 몇 프로 합격할까요? 있잖아요. 0.034. x바이는요? 0.5죠, 뭐. m0는요? 95% 합격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되죠. 50곡선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50곡선이 속 시끄럽게 뒤집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 되죠. 제가 이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 답지는 안 달아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평균치 보증, 불량률 보증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불량률 보증도 50곡선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P01이고 1%고 P1이 10%일 때 8%입니다. 이거 10%가 아니고. 문제를 여기서 잘못 썼네요. 만족시키는 계량기준형 샘플링 분산식을 설계하라고 한다. 함수율에 대한 상한규역이 98%이고 표준편차 0.2%인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시하세요. 이거 측정값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니에요. 그냥 0.98이고 0.2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트의 불량률을 보증하는 계량기준형 일회 샘플링 공식을 설계하시오. 자, 먼저 이렇게 되면은 이 KP0부터 구해야 되죠. 1%니까 이건 2.326이네요. 뭐 하나마나. 8%는 어떡합니까? 8%는 여기서 구해요. 정규분포 1. 정규분포 1을 보면요. 그러니까 수표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뜨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냥 1%, 0.01, 2.32은 8%를 했으니까 1.405죠? 네, 1.405. 일부러 지금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이걸 문제를 8%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 이거죠. 여기서 못 구하면 이제 그 안에 투표에서 그 네모 안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복잡하죠. 좀 찾기가 힘들죠. 자, 이제 이렇게 됐고 K알파, K베타는 아니까 이제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구하면 되죠. 하나가 먼저 K 값을 먼저 구해야 되죠. 예, K의 값은 까지내는 아빠 말을 안 듣고 스와핑을 한다. 1.645에는 1.40을 곱하고 1.282에는 2.316을 곱한다. 이거죠? 그래서 까지내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계산하면 1.8083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은 핏덩이면 이거죠. 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사고를 안 쳐서 새끼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10.100이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11이죠. 네, 그래서 이제 n과 k가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규격이 지금 상한이 있네요. 그럼 안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쪽에 오니까 까지내는 마이너스가 되죠. kc. 그래서 지금 현재 x바 u가 기준이 되는데 u-k 시그마가 되니까 판정 기준을 설계하려면 u가 98이죠. k가 1.808399 시그마가 0.2니까 여기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하면 97.6383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계가 끝난 거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개를 샘플링해서 X바가 X바보다 작으면 합격시키고 안 들어가도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이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0곡선을 그리라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K가 기준이에요. K가 기준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KP1, KP조가 되는데요. 이게 좌표값이에요. 이게 50% 합격의 좌표값이거든요. G값이에요. 이런 식이 되니까 K-KP제로 하면은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오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K-KP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시기. 표준 편차가 이거 얼마입니까? 표준 정리분포죠. 말하나 마나 1이죠. 루트 n분의 1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루트 n K-KP. 이게 KLP가 되는 거죠. 식 간단하죠? 예, 평균차예요. 근데 역시 이 값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4, 이게 써면 돼요. 1.4, 2.3이에요. 그럼 K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각 평균이니까. 가운데 가야 되지. 그럼 K에서 KP 빼보세요. 음수 맞잖아. 그럼 맞으면 식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P제로 뺐을 때. 제로를 뺐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1.645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안 당해요. 둘 다 비슷한 값이 나와요. 왜? 이거 처음부터 평균값이잖아요. G값. 그 평균값을 갖고 바로 K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계산식 자체가 보세요. P제로 P1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처음부터 평균값 들어갔죠. 그러니까 P제로 P1이 동일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값은 둘 다 5%와 10%에 가까운 것이 나옵니다. 아주 근사한 값이 나와요. 나머지는 자릿수 자르는 바람에 약간씩 자릿수 자르니까 루틴이 방문됐어요. 약한 변화는 있죠. 근데 그 이상 유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50곡선을 구해보죠. 제일 먼저 이제, 그러니까 P제로가 들어가고요. 불량률 P. 그럼 불량률 P니까 P제로 P1이 들어가겠죠? 1%, 8%. 여기는 가운데가 안 들어갑니다. 뭐, 4%를 구하시오 그러면 1, 4, 8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없으면은, 원래는 가운데를 넣는 게 맞아요. 대충. 50%점을. 근데, 시험이잖아요. 물어본 대로 하면 돼요. 1, 8. 없잖아요. 그냥 그리라고 생각하면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4%, 8%일 때를 그리시오 그러면 4를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리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KP. 1%가 얼마였어요? 2.36이죠. 얘는 얼마였어요? 1. 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KLP가 되죠? 이게 공식이 루트 n K-KP니까 K가 지금 얼마냐면 1.8083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루트 11 곱하기 1.80839 마이너스 2.316이 되죠. 그럼 얘가 거의 마이너스 1.645 비슷한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7167. 그러니까 거의 1.645 비슷한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28이 비슷한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n이 반올림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거 잘랐더라도 뒤에 잘랐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1.33789 그러니까 1.34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수표를 찾으면 LP는 1.7이면 정규분포표에서 0.0427 그러니까 0.95 95%죠? 네, 73 거의 뭐 95%가 나온 거고요. 이게 1.34니까 0.0901 보시다시피 거의 값이 많아졌죠. 근데 이게 n을 올렸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n을 올리면 검출력이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가 다 작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건 공평하게 작아졌죠. 규준형답죠. 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50곡선을 그리려 그러면 역시 이제 답지에는 50곡선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P가 되고 P제로 P1이 들어가겠죠. P제로는 여기가 이제 LP가 되는데 0.9573이고 얘는 0.090이죠.
여기 1이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점만 있으면 돼요. 항상. 값을 안 줘도 이게 수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가 있죠. 표하고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3점인데요, 뭐. 그래서 이게 위아래 55선이 점수가 작은데요. 이유는 하도 학생들이 다 100질 내는 거예요. 이 점수를 높게 내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안 하다가, 이건 안 되겠더라고. 55선만큼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개념을. 그래서 점수라도 좀 적게라도 배정을 해서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때 기사시험 합격률이 10%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역시 중요한 문제 하나인데요. 이까지가 사실은 이제 제가 미리 골랐던 문제들이고요. 그 뒤에는 이것저것 조금 더 문제를 공부해야 할 문제들을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같은 제품이 세 대의 기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적합도 검정이거든요. 300개를 랜덤하게 뽑아서 기계별로 1, 2, 3급을 나눠보니까 다음 표가 같다. 적합도 검정이라는 얘기죠. 기계에 따라서 등급품이 나오는 비율에 차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 되죠. 기계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 독립이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있는지를 알파니콜 0.01로 검정하시오. 이게 함정이에요. 0.01을.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먼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먼저 쓰시면 돼요. 등급품에 나오는 비율의 차가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적합도 검정 그냥 말로 쓰세요. H0, H1. 기계에 따라서 등급품이 나오는 비율의 차이가 없다. 그냥 그대로 문제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있다. 또는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있다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간단하게 얘기가 되게 돼 있고요. 알파가 이거 1%라는 거 주의해야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카이 제로 제곱인데 아시죠? 5, 2, 2, 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거 구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그냥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 넣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수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계속 5, 2 가면 막 칸이 쫙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는 보통 같은 경우는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좀 크게 해요. 칸을 좀 크게 해서 3등분을 듬직하게 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3등분을 긋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 합을 써주는 거예요.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합을 여기 거꾸로 쓰게 할게요. 211, 60, 29. 여기 이제 토탈은 300이죠? 여기에 합이 120. 나오나요? 나오네요. 120. 그 다음에 75, 105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여기서, 기계가 머신 1, 2, 3인데, 여기 이제 1급품, 2급품, 3급품이죠? 가장 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5가 이미 나와 있죠? 5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가 나와야겠죠? 5는 78이에요. 2는요? 2는 어떻게 구해요? 120 곱하기 211 나누기 합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가로행, 세로행을 곱하고 300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그러면 이게 84.4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5잉을 구해요. 그럼 여기다 구하면 얘에서 얘 빼는 거 아니에요. 78 빼기 84.4를 구해서 제곱을 해서 나누기 84.4로 나누면 이 값이 이제 0.4853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2의 제곱 나누기 2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칸 세 개를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안전빵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조금만 더 계산해보죠.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2는 60이잖아요. 합이 60이고, 여기가 75네요. 그 다음에 토탈 300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5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8-15의 제곱. 나누기 15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3.26667이 되겠죠? 여기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7이죠? 여기는 합이 29네요. 29 곱하기. 여기가 105. 105네요. 그 다음에 나누기가 역시 합이 300이죠? 300을 하면 10.15가 되거든요. 그러면 7-10.1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0.15로 나누면 0.97759가 나옵니다. 이렇게 9개를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구해서 이걸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더하니까 21.94606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네, 저만 그렇게 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구했으니까 네 번째 기각률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까지 하고 나서 이것까지는 계산해도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적합도 검정은. 여기서 틀리는데요. 카이 제곱. 자, 이게 양측이라고 하면은 될까 0.975를 많이 쓰는데 무조건 0.95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5-2의 제곱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얘가 5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0이죠. 이거 똑같다예요. 이쪽은 같다고 이쪽만 크다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한쪽밖에 안 돼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해서 답을 막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읽어보세요. 그 제가 장담을 하건데 그 강의하면서 나온 유튜브 이번 실기에서 나온 내용하고 저번에 그 관리도 지금 첨가해 준 거 있죠. 그다음 문제 풀어준 거하고 이거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건데 뭐 여기서 이게 무조건 틀린다고요. 왜 틀리냐? 얘를 자꾸 0.975를 쓰시고요. 양측 검정이라고 지금 쓴단 말이에요. 적합도 검정은 양측 없어요. 그리고 이건 반정 없어요. 그냥 0점이에요. 적합도 검정은요. 얘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맞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사실 이거 맞을 정도까지 오면 대부분 이거 맞는데요. 그래도 이거 맞고 이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0.95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유도가 어떻게 돼요? 2x2죠. 이게 뭐냐면 등분산의 검정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게. 오차 분산을 같이 쓸 수 있느냐? 그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L-L, N-1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바로 저게 일종의 분사분석법이에요. 개수치 분사분석법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도가 4가 되는 거죠. 0.99지. 그것도 틀렸어. 금방 또 지적이 나오는데 0.99인데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보고 이렇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릴 수 있는 함정이 지뢰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거의 감점을 다 당해서 풀로 점수 받는 애들이 10%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꼭 높아지면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출제율은 좀 적합도 검정은 떨어져요. 한 4년에 한 번 정도? 그 3년 이상에서 한 번씩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무조건 점수가 6점짜리로 나와요. 어떨 땐 5점으로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요. 대개 6점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건 실내구간을 못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3점이 되고요. 무조건.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적합도 검정에서 주의할 게 가장 주의할 게 이거다. 이거 꺼진 물 다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자, 카이 제곱 0.99에 4는 얼마인가요? T표를 보면 카이표가 있죠? T표 옆에 있어요. 13.28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쓸 거 없어요. H로 기각 그러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는 짧은 거는 미리 푸시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푸세요. 어차피 점수 배당도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또 이게 지금 5분씩 걸려요. 이거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게 좋아요. 13번
어떤 간감지 제조 공장에서 농도가 다른 용액 AB에 위한 변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감지의 시험 지면을 연속 투입하여 실험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부적합분율 차이 검증인데요. 용액 A와 B에 비해서 부적합분율이 2%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근데 2x2를 사용 못해요. 2%는 없다고 할 수 있는가? 2%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다르냐 그러면은 예의치의 검증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2x2를 사용하지 마세요. 물어보길래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2x2를 적용하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고요.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보죠. 검정하시오. 그러면 H1 불량률 차이 검정이죠. 이거는 P1-P2가 2%보다도 크다 이런 거고, H0는 P1-P2가 2%보다 크지 않다인데, 이런 게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테이블 데이터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가 A, B, P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PA는 800분의 8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0.1 되겠네요. PB는 어떻게 되나요? 60 나누기 1200인가요? 그러면 0.05가 되죠. 그 다음에 P반은 2000분의 140이니까 이거는 0.07이 되죠.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1번. 알파가 5% 검정을 했으니까 알파 5%가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게 검정은 등분산이고요. 추정은 이분산이죠. 그래서 검정으로 이거는 지검정이 되죠. 왜냐하면 개수치는 전부 다 정기분사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N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표준 상황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그게 하고 데이터가 많기도 하지만 그게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통계가 뭐예요? 이게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빼기 이거네요. 뭐 0.1 빼기 0.05. 근데 얘가 0.02보다 크다 그랬죠. 얘가 0.02보다 크다. 마이너스 0.2. 근데 현재는 지금 등분산이에요. 주의할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VP1 플러스 VP2인데 응? P1 P2가 등분산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P바 1 마이너스 P바의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쓰고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분모는. 그래서 루트 0.07 곱하기 0.93 원래 나누기 800 나누기 1200인데 묶어버리죠. 뭐 800분의 1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걸 계산하면 2.57603이 되네요. 그럼 이건 뭐 말 하나 마나? 우선 기강력이 크다니까 1.645가 되죠. H는 기각이죠. 말 하나 마나 H는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하라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분산이 되죠. 그럼 이제 따로따로 쓰는 거죠. 이제 이게 아니라 얘들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추정은 어떻게 될까요? 0.1 마이너스 0.05를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 1.645였으니까 말할 것도 지금 마이너스 1.645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0.1 곱하기 0.9에 데이터 800개와 0.05 곱하기 0.95에 데이터 1200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0.02971이 되는데요. 0.02보다 크죠? 네, 이것이. 이거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하한값이거든요. 여기 앞에 식을 쓰고 싶으면 P1 P2의 하한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채점하는데 틀렸다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사실 간단히 끝나죠. 이거 하나만 챙기면 실질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고 등분산과 이분산이라는 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이것도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 나온 적이 없어서 일부러 지금 하나 풀어본 거죠.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14번. CP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 부적합분율 역PPM인지 표기하세요. 이거는 지난번 시험 문제예요. 지난번 시험과 떨어지신 분들은 가슴 아픈 문제인데 이게 6점짜리인가 7점짜리 나왔는데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건데요. 한 번도 책에서 못 본 문제다 보니까 거의 답들을 못 쓰는데 솔직히 이거 있잖아요. PPM만 맞으면 다 맞게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가 1인 경우 이게 빈칸 하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누가 비슷한 문제를 또 낼 수도 있으니까 몇 개가 나왔을 수도 있어 지금 해줘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CP가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여기는 어떻게 돼요? L과 U가 되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이러면은 같다는 얘기죠. CP가 1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몇 ppm이냐? 근데 0.27% 이렇게 답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0.27% 안다는 얘기죠. 2700ppm이냐? 0.27%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안 가르치겠습니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거 0.27%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적합분율 몇 ppm인지 나타내시오. CP가 1인 경우라 그러면 이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돼요. CP가 1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CP가 1이면 P는 0.27%이다. 그러므로 0.0027 곱하기 100만 ppm이니까 100만을 그냥 그대로 곱하면 2700 ppm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답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만 쓰면 다 맞게 사실은 해줬어요. 이런 말이 그림 대충 그려놓고 뭔지 몰라도 근데 주저리 많이들 쓰긴 쓰더라고요. 읽어보다가 근데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거 그래프로 나타낸 거 아니에요? 어렵게 쓸 거 없어요. 이건 기술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형으로 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답형으로 쓰면 되는 거지. 이제 대충 뭔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보신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얼마든지 뭐든 바뀔 수가 있으니까 틀리지 마세요. 예, 15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기하율 문제가 나왔는데 진짜 한 10년 만에만 나왔어요. 근데 기하율 문제가 혹간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푸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 문제 낸 사람이 실수는 아닌데요. 모르고 문제 낸 거예요. 이게 뭐였냐? A가 4수준, B가 3수준 반복 없는 이온 실험에서 SAT 줬죠? 그럼 일단은 이게 그냥 잘 모르면 먼저 분사함수표를 구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실험수가 12개니까 11이죠. A가 3, B가 2니까 3, 6이네요. SST가 1593, MSA가 330. 그럼 이건 99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110? 여기 220이네요. 그러면 383 나누기 6이니까 63.8333인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안 유의한 거였어요. 오차보다 작은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먼저 오차의 순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유도 T V 이렇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한 애들은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유도 T니까 11 곱하기 63.8333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11을 곱하면 702.16667인데 기하율은 702.16667 나누기 1593. 그러니까 이게 1593을 하면 44.78%.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답이거든요. 금방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선 이걸 갑자기 다 느닷없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구한 거예요. 이게
아, 이게 63.2니까 이게 만약에 63.2를 빼니까 이건 그나마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순제곱합이. 근데 이게 순제곱합이 예를 들면 한 10밖에 안 된 거예요. 10밖에 안 되니까 빼보니까 10에서 2 곱하기 63.8333을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당연하잖아요. 10에서 2 곱하기 예를 들면 이거 60이라고 치자 이거요. 60을 곱해 빼면 마이너스 110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합이 마이너스 110이 나오거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순제곱합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야,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면 풀링을 하고 기회비를 계산하라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법 외우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니까 계산이 플러스가 되면서 값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를 이걸 가지고 따로 가지고 다 계산해서 구하려다 보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음수 양수가 밖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고 제가 기열 쪽에서 실험계표 설명한 게 있었죠?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아니, 제곱하면, 이거 x의 순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곱합 마이너스 자기 거. 그랬잖아요. 응? 자기 거 자리. 그래서 지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 거, 자유도 오차. 지 빼 자리. 지자리. 그리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라는 대로만 외워놓으세요. 그럼 절대로 안 외워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세요 하는 것은 어떤 함정에도 걸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정에 걸리지 말고요. 원칙대로 해주길 바라요. 진짜 이거 안타깝더라고요. 제일 쉬운 문제가 5점짜리 나왔는데 우수수 나가는 거예요.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